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번 주 22일 연준의 FOMC 의사록 회의 결과가 공개가 되죠. 연준이 점진적으로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후강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60선대에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 구간 2,500선까지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00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장 초에는 움직임이 보여줬었는데 현재 구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강세로 1.8%가량 상승하면서 810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장 수급 상황을 보면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소형주를 중심으로 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300억 원가량을 매수하면서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지금 담고 있는 가운데 금융과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이름을 올리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도 담으면서 기관도 18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력 때문이겠죠.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약진을 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난주에 밀린 만큼 오늘은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매크로의 불확실성은 산재하긴 하지만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둔화는 일시적이고 꾸준하게 전기차의 생산 능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진행될 미국 대선이 주요 변수인 가운데 이 대선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끊임없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상장 둘째 날을 맞이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4조 원대를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현재 구간 74,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6%대, 에코프로 BM도 4%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조선주와 정유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두 섹터는 모두 다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오펙 플러스의 추가 감산 가능성에 주말 사이에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과 정유 관련 기업들 오늘 붉은색 물결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 업계가 지난해보다 수주가 한 40%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선가 상승을 배경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 마진 스프레이드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하나 확인해 보시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요 인물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겠죠. 지난주였죠.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총선에 대한 출마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한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 중이라는 TV조선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 의견에 조금 더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픈롤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민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인 구직 플랫폼이라는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매기세가 쏠렸고요. 그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로스쿨과 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사회이사에 대한 관련 모멘텀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불확실한 인맥이나 학연정 같은 걸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데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탄력이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빅리그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빈리그 오늘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해 뜨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나운서님. 왜요? 모든 직장인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월요병 걸리신 네, 거예요? 월요병, 네. 요즘 월요병 걸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제가 오전에 빨간색을 입고 올까 아니면 네이비 색깔을 입고 올까 하다가 네. 그때 우리 꼬은별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이비 색깔 입고 와야 시장이 반등된다. 네. 그래서 이거 징크스 같기도 한데 그래도 네. 혹시 몰라도 입고 왔는데 시장이 반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좋아지고 네, 있어요. 반등되고 네. 있고 저번 주 금요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전지 제가 또 상승한다고 했죠. 맞아요. 와, 한각에서는 네. 어떤 분들은 이 당이날 못 기다리던 분들은 레드 때문에 2차 전지 물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지수 쪽으로 앞으로 테마성으로 상승할 거는 2차 전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반등의 타이밍하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고 금요일 날 에코프로 머티가 산정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머티가 산정되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관적이었습니까? 네. 레드 전문가, 에코프로 머티가 적자도 나오고 2차 전지 누가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만은 저 혼자 완전 무슨 돈잎투사 마냥 에코프로 머티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서 연관된 종목인 이 세오니스 종목하고 미에나노텍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창피하게도 그날 당일날 세오니스하고 저는 세오니스하고 미에나노텍을 목요일날 방송할 때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갖고 왔는데 이거 뭐 에코프로 머티만 상승하는 거예요. 50% 이상 상승되었다가 오늘 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PEI,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네이버 포털창에서 나와 있는 PEI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는 중요하지만은 2차 전지는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무리 비관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거기에 2차 전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수 쪽으로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2차 전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머티가 네. 80% 이상 상승되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저번 주에 제가 갖고 온 세온니스하고 이 미에나노텍은 상승해봤자 2% 3%밖에 상승 안 됐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향후 이 종목들은 더 상승할 거고 보고 오. 있고 에코프로 머티니어즈가 향후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양극재 관련주 중에서 네. 포스코 그룹,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비엠 얘네 다 양극재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 안에서 이 양극재 중에서도 기술력이 제일 높게 돼 있는 게 하이니케이란 말이에요. 네. 하이니케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도 저는 LNF가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에코프로 머티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차익이 나오더라도 이 에코프로 머티에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을 그대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게 삼성전자, 하이니스 그런 종목들 사는 것보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에코그룹 중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보다는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종목들은 이미 PER에 비해서 너무 많이 높아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향후 지수 쪽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수가 또 격리를 하려면 2차 전지가 상승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참 얘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방송 시간 40분인데 오늘따라 제가 입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자막 그대로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 진짜 많았네. 네, 오늘 주식빈리그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알찬 정보를 꽉꽉 눌러 담아서 1시간 채워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오늘 좀 특징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우리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네. MDS 테크를 좀 뽑아주셨는데 이유가 네. 있을까요? 사실 MDS 테크는 저희가 2주 전에 이 종목 갖고 왔죠. 네. 그리고 우리 안원님께서 중간에 레드님 이거 뭔가 심사치가 않아요. 네. 선무지수도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운서님.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갑니다. 이 말씀 드렸죠.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 2차 전지 종목을 히든 종목을 갖고 왔지만은 네. 사실 AI주는 약간 좀 1분기, 2분기는 실적 발표 때 미리 기대감이 상승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향후 실적 발표 날 AI주가 상승하는 것보다 HBM 관련주가 상승할 것 같고 AI주는 미리 기대감이 형성돼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다. 네. 그 하에 MD스테크를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20% 이상 상승되는 모습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지금 MD스테크가 우와 제가 2주 전에 방송해가지고 수익이 지금 20몇 % 상승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AI주는 어떻게 보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향후 어떻게 중요한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저는 실적 발표나는 AI주들은 차익이 돼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HBM 관련주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주는 좀 당분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특징주 MD스테크를 알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D스테크 AI 관련 기업들은 접근을 조금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저희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시장을 이길 만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로닉스가 있었고 미래 나노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 함께 볼까 아니면 따로 볼까요? 두 가지 함께 봐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네. 자신 있고요. 그리고 네.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이 종목도 상승이 될 때까지 저를 체크를 해보고 있고 네.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네. 엄마 나 세오니스로 18% 상승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2차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장님도 눈뜬 장님이 이렇게 딱 한 번 하면은 그 한 번에 끝내야 하는데 두 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네. 하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죠. 엄마 지금 얼마 있어? 나 지금 남은 돈 300만 원 정도 있는데 왜? 엄마 세오니스 한번 사봐.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 좋게 물렸어요. 일단은 지금 보기 좋게는 물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이세요? 네, 물려 있어도 아들이 전문가니까 너만 믿는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 네. 동네 바보 형도 저만 네. 믿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네. 수인 빅리그를 사용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를 믿고 이 종목에 대한 상승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벌써부터 텔레파시로 누군가가 저한테 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전하는 게 니 믿고 사다가 지금 마이너스 5%다. 니 믿고 사다가 지금 마이너스 10%다 이 자식아. 이런 텔레파시가 저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 테마주는 돌발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그만큼 많이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그동안 시나리오에 맞춰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테슬라가 반등의 시도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테슬라가 상승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상승이 아닌 그 안에서 중요한 양극재 하이니켄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오니스하고 미에나노텍은 사실 포스코 그룹 양극재에 따지면은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BM이 있는데 얘네는 사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저는 NNF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이 NNF의 최대 주주가 세오니스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수산화 리튬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 수산화한 리튬을 가공해서 하이니켄을 만드는 제공 원료를 만드는 데가 미에나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세오니스하고 제가 미에나노텍에 대해서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죠. 이 목표가 그대로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로닉스와 미래의 나노텍인데요. 가격 전략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2차 전지 관련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 방송 시간 외에도 레드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셔도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잘 인식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빅리그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 회의 결과도 공개가 되고요. 굵직굵직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어떠한 섹터들 눈여겨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주요한 또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네, 사실 네. 저는 이번 주는 우리가 네. 좀 조정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 이제 연축에 아니 긴축에 의해서 지표들이 여러 가지 둔화가 나왔어요. 맞아요. 둔화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모두 다 기대는 많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AI 관련주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앞으로 향후 AI주나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2차 전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FOMC 의회록이 이제 21일 날 이제 나오는데 그 의회록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높지만은 어느 정도 천천히 완화가 되고 있다 하면서 이 매판적인 부분보다는 비둘기 쪽으로 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역시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승할 때 어느 정도 향후 조정에 대해서 저희는 좀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조정에 대해서 준비하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약상승이든 약보합이든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조정에 대한 준비를 갖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희망회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조정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22일 이후 의사록이 공개된 다음부터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인 이후부터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양극재일까요? 저는 양극재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사실 그동안 음극재나 폐배턴이나 배터리셋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다 투자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다 투자를 했고 그 주가가 이미 그 현재 주가의 높은 상황에서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부각이 안 되는 거는 이 양극재 관련주들이고 그리고 양극재 관련주가 에코프로 머티가 이번에 시가총액이 5조 원 이상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은 또 투자를 할 것이고 양극재에 대해서 공장 증설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주를 이번 한 주 동안 또 살펴봐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테슬라가 상승할 때는 양극재 관련주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번 주 한 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잠깐 보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드가 이번 주에 봐야 할 섹터는 3가지 목록입니다. 3가지 목록에서 히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일단 저는 첫 번째는 테슬라의 양극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테슬라가 사실 최근에 전기차 가격을 또 인상했어요. 전기차 네. 가격을 인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트럭이 12월 30일이나 10대 정도가 배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이 사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을 인상시키면서 사이버 트럭을 내놓은 이유는 이제 고급 프리미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전기 자동차의 비아디하고 있습니다. 그 비아디가 테슬라보다도 영업 실적이 더 좋은데도 테슬라는 가격을 그냥 인상시켰어요. 네. 그만큼 그동안 가격을 인하했다가 판매고로 매출을 올린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급 프리미엄으로 가한다. 우리가 그렇다고 비아디처럼 갈 수는 없다 하면서 가격을 더 높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2차 전지가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연간 20만 대로밖에 판매를 안 한답니다. 그만큼 뭐겠습니까? 이 테슬라가 고급적으로 간다는 네.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아나운서님 스마트폰 아이폰 씁니까? 갤럭시 씁니까? 저 갤럭시요. 갤럭시 씁니까? 네. 제 와이프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똑같은 가격 차이인데 아이폰이 좀 더 비싼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 핸드폰이 그냥 통화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비싼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근데 이 아이폰도 맨 처음에 중국 시장에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아이폰을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고급 프리미엄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아이폰이 150만 원 넘어도 중국인들이 화웨이 씁니까? 아이폰 씁니까? 아이폰 써. 아이폰 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그런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연관된 종목으로 테슬라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 인도에서 관세 같은 경우가 20% 정도 인하를 해준다고 했다가 70%까지 올라갔어요. 관세를 더 높게 이제 혜택을 주겠다. 그건 뭐겠습니까? 인도 자체에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그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가 주가는 얍발상. 제가 발음이 안 된다. 아나운서 한 번만 해주세요. 얍발상. 중국어 하신 거 아니죠? 네. 얍발상. 역발상이요? 네, 역발상 투자로 네.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2차 전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역발상 투자로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이 양극재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 지금 사진 보시면 포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장면 오펙입니다. 유가. 아나운서님, 우리 네. 옛날에 프릭스 기억하십니까? 아, 네. 프릭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얼마나 제가 좋은 교육을 해줬습니까? 맞아, 그때 아랍어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아랍도 하고 별거 네. 다 했어요. 네. 근데 그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이 되었지만은 네. 그때 그것도 일화가 있어요. 우리 동네 바보 형이 야, 너 벌거벗은 세계에서처럼 하면 되지 않겠냐? 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벗겨져가지고 나왔어요. 어쨌든 주식 방송에서 그렇게 네. 교육 방송을 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유가 관련주들이 왜 상승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주었고,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전쟁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감은 안 되겠지만 오늘 오펙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동안 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오펙 국가들이 산유국들이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뭘 먹고 삽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격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감산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하면은 또 유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국석유, 그다음에 흥구석유 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또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유가 관련주들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뿅! 마지막 장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분이 지금 현재 어디 가 계십니까? 영국에 가 계십니다. 영국의 경제사절단하고 같이 가 있죠. 영국에는 주요 사업은 원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 협력권을 위해서 경제사절단하고 같이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지금 현재 CS 베어링,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G2 파워 쪽으로 갭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주 동안은 원전, 신재생에너지, 유가, 그다음에 양극재 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이 네. 정치 테마주도 사실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정치 쪽으로 나가려면 장관직을 내어놔야 돼요. 네. 장관직을 내어놓으면 못해도 1월 12일까지는 내어놔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느냐 아니면 안 내어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정치 테마주가 또 상승이 되는 것도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3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우량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량주 현식으로 간다고 하면 장기 투자로 간다고 하면 괜찮은 건데 근데 중간에 또 떨어질 때는 엄청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쵸. 정치 테마주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아무리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치 테마주는 운에 맡기는 투자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 이 세 가지 섹터를 한번 뽑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저하고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략에 따라가지고 보유하신 종목이 있다고 하면 미리 정보를 인지하시고 상승할 때 전략하시면서 현금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섹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극재 관련 그리고 오펙 플러스와 관련된 그 종목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경제사절단 관련 이슈까지 꼽아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과 관련된 연관 이슈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QR코드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핫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일까요?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엔비디아 주가하고 엔비디아 시장에 따라가지고 그만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수도 공급이 증가되는 그 관련된 오. 고대역 증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HBM이군요. 네, HBM 관련주 갖고 왔고 한호준님, 네. 저 잠깐 토요반상은 30초만 시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0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세로니스하고 미에나노텍의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전 점심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우리 PD님께서 화면 띄워주실 거예요. 이 가격이 내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놈의 2차 전지 맨날 얘기해가지고 이거 떨어지면 큰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나운서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2차 전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HBM 메모리 관련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일 실적 발표가 돼요. 내일 시간의 상승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뜨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HBM 관련주하고 AI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뭐 보신 거예요, 전문가님? 시계 없는데 듣겠나요? 네. 듣겠나요? 시계 없는데 듣겠나요? 참 눈이 정말 특별하게 좋으시네. 자, 듣겠네요. 듣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기 앞에 시계가 있어가지고요. 네.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뿅. 자, 일단 최근에 엔비디아는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9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가 뭐 수출입이 증가가 돼가지고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은 반도체 관련주 당연히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하면 엔비디아 관련주도 같이 상승이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세트 중에서도 이 모든 종목들 AI나 뭐 차량용 AI나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AI,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AI 관련주가 상승될 것이라고.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보다는 HBM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20일이나 실적 발표가 뜹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깐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관련주는 일단 목록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뭐 MD 스테크가 있고 CAB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덕산 하이메트도 있고 나무기수도 있고 뭐 S넷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파생테마 하는 게 있어요. 엔비디아 관련주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FCBGA라는 관련주가 있고 또 엔비디아의 HBM 관련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관련주는 그냥 엔비디아가 무슨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되는 게 이 목록들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FCBGA는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패키징 기술들을 넣는 그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HBM 메모리 만들기 전에 그 반도체 기판이 FCBGA라고 하는데 여기에 패키징 기술을 먼저 안전하게 만드는 게 FCBGA라고 하고 이 안에는 태성, 대덕전자, 덕산, 하이메탈, 네온테크, 타이거 이 얘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핫한 거는 HBM 관련주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목록 중에서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FCBGA인가 아니면 엔비디아 관련주인가 아니면 HBM 관련주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힌트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저하고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관련 기업들 중에 HBM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2글자 적어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힌트 좀 주시죠. 자, 슬슬 한번 볼까요, 아나운서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 텐션 올라갑니다, 아나운서님. 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저 좀 감당해 주세요. 네. 아나운서님은 너무 세세한데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네.
자, 여러분들 일단 저는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HBM을 특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많으실 거예요. 야, AI 관련주도 HBM 관련주도 그동안 많이 상승됐고 엔비디아 실적이 따르면 AI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아마존 주가가 또 상승하면 AI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두 번째 보험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는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가? 그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차익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또 최고가를 올라갔고 최고가를 올라간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PR도 향후 높게 나올 것이다 하면은 엔비디아의 제품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고대형 증가폭인 HBM 메모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BM 메모리가 수요가 또 증가가 될 것이다. 그 기대감에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AI주보다는 HBM 관련주를 저는 체크해야 한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HBM 메모리는 그동안 뭐 사실 여러 증권 방송에서도 HBM에 대해서 중요성만 얘기했지만은 이 HBM에 대해서 2분 동안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HBM에 대해서 17분 동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BM은 고대로 증가폭 메모리예요. 우리가 가끔 저 레드 전문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지켜서 테마성에 맞춰서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만큼 저도 머리 용량은 좀 더 높여야 돼요. 더 높여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는 더 증가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머릿속은 GPU가 아니고 순수 생물체인 뇌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PU 더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고대어 증가폭을 더 높여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이 엔비디아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HBM 메모리는 더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하는 게 HBM이고 GPU, 그 GPU 기판에다가 이 메모리 고성칩을 땜지해가지고 이식을 시켜야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최고가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492달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향후 지금 월가에서 얘기하는 건 700달러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700달러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가면 좋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최고가이고 그리고 시점만 내일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향후 매출은 HBM 이 메모리 고대어 증가폭의 AI도 계속 발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증가폭 메모리 관련주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AI주는 조금씩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높을수록 AI 반도체 시장도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삼성, 하이닉스 사실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죠. 왜냐하면 HBM 메모리가 예전엔 삼성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3 모델까지 나온 상황이고 4 모델은 반도체 패키징을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메모리 관련주들이 상승하면 반도체도 상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HBM 메모리가 반도체를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반동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비중은 전 세계에서 마이크론하고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지만은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더 높고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네모난 기판이 있죠. 이게 GPU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영문 옆에 이 네모난 칸이 가로로 3개, 옆에도 3개가 있거든요. 이 6개의 이제 HBM 메모리를 딱 땜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AI 인工지능을 더 높게 만드는 거고 이 시적에 따라서 증가세 수요 공급이 HBM 메모리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향후 더 높아질 수가 있다. 그 기대감은 지금 현재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알짜배기 관련주 진입해야겠죠. 그 종목을 잠시 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HBM과 관련된 모멘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종목명은 다음 방송 시간에 공개됩니다. 만약에 나는 히든 종목 오늘 바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하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공개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QR코드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SK 하이닉스 사죠? 사실 SK 하이닉스가요. 좀 높기도 많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에코프로먼티너지 조금 약수입 보셨다고 이제 또 저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신 맞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아, 네. 이거 방송에서 덕분입니다. 오픈해 하셔야지. 네. 어쨌든 여기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또 너무 높게 올라간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 엔비디아 수요는 사실 HBM 메모리 쪽으로만 지속적으로 간다는 거지. SK 하이닉스는 향후 환율이 또 높게 올라가면은 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HBM 메모리가 너무 좋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중소형주 쪽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는 거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이놈의 외국인들이 계속 환차이고 빼고 사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하이닉스가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우량주 쪽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NNF가 좋고 네. 중소형주 쪽으로는 HBM 메모리로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패스 현식으로 교육 현식을 잠시 후 제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3분기 실적 발표로 저는 AI주보다는 HBM 메모리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없어요. 12분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9시부터 프리마켓 시장 때부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시간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HBM 메모리 관련주의 운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예드 전문가의 운명이 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HBM 메모리가 내일 향후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HBM 메모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 이 세 회사가 어느 정도 주요 공급을 탑10에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SK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이 하이닉스가 최대 공급이 계속 제조율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돈이 되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HBM 메모리만 주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SK 하이닉스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엔비디아에 따라 가지고 실적 분기가 내일 또 잘 나온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무거운 거는 종목이 3%, 4% 같대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 섹터들은 20%에서 3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HBM 메모리 중소형 관련주로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님 귀신 같아요. 하이닉스 사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물론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었고 지금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달에 이 무거운 종목이 11만 2천 원에 갔던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18%까지 상승되면서 13만 4,400원까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내일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AI주가 조정이 된다고 해도 하이닉스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실적은 어차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좋게 나올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이닉스도 같이 상승되겠지만은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AI주가 아니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요 공급이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고대 증가폭 메모리인 HBM 메모리가 이게 더더욱 생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걸 소문을 만들고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갖고 온 시나리오의 히든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실적의 이제 증가가 기대되면서 오늘 AI주가 상승되고 있지만 HBM 메모리는 약간 좀 비시비시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한미반도체도 이와 연관된 종목이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약간 좀 최근에 어닝 쇼크를 맞았지만은 향후 이 HBM 메모리도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갖고 계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몸집은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연관된 이 HBM 관련주들이 상승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미반도체가 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이렇게 오픈해드린 거고요. 아너씨,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 이 SK 하이닉스가 HBM 메모리 저거 보시면 이게 GPU라는 기판이에요. 네. GPU라는 기판이고
HBM2하고 뭐 파이레스데이, 뭐 HBM2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안에 이게 GPU에다가 SK 하이닉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HBM 메모리를 여기다 땜질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땜질을 하면 기존 용량이 5.0이라고 하면은 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HBM3 메모리를 여기다가 이식을 시키면은 5.0에서 7.8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거를 HBM 메모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최고가 주가가 올라간 만큼 그만큼 기판도 많이 생산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HBM 메모리 수요가 더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와 연관된 종목이고요. 마지막 점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대역. 그동안 많이 설명해드렸죠. 이 HBM 메모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수혜주는 저 이따가 발표를 할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테마 시나리오를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최고 기록의 HBM도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인공지능의 수요가 많아질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고대역 증가폭, 메모리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건 HBM이고 이 수요가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향후 앞으로 HBM 메모리를 더더욱 증설을 시킬 그 부분은 뉴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대한생산과 SK 하이닉스 관련주로도 이 종목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전체적인 반도체의 설계 RPM에 따라가지고 정부에서 지정한 HBM3급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계속 체크하는 회사라고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SK 하이닉스에서 HBM 메모리를 내놓기 전에 안전된 이 기판이 안전된 품목인가 그거를 끝까지 검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잠시 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힌트를 좀 드렸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오늘의 히든 종목 눈치채셨을까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이 맞을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는 바로 종목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수페타시스가 저희 히든 종목 그 종목명 중에 있을지 기대되는데 지금 바로 볼까요?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최근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어요. 이수페타시스는 정말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AI 쪽으로 엔비디아 관련주로 속해 있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아이크래프트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하고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수페타시스가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차익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종목을 계속 첫사랑은 바라보듯이 계속 살펴보는 것보다 새로운 신규주를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PD님께서 화면 띄워주실 거예요. 이 안에 정답이 있으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HBM 메모리고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은 엔비디아 실적 관련주인 MD스테크하고 이수페타시스하고 CEL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거기 GPU와의 정말 중요한 고대역 증가폭 메모리 HBM이 생산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이 HBM 메모리에 연관된 종목이 대장주로 상승되는 종목이 이 세 가지 탑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원팩이었어요. 예전에는 원팩이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산의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이 안에 조금씩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세 분출을 하기 전에 조금씩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엣지 왜 이렇게 이름이 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하고 미래 반도체하고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 최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한미 반도체가 요즘 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한미 반도체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HBM 메모리로 처음부터 중소형주 2차 전지 쪽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한미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반도체 부분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종목을 특정돼서 얘기할 때 그 종목이 이건 PI 저쪽이고요. 이 최근에 HBM 메모리가 어쩌고 저쩌고요. 어닝 쇼크가 나오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그만큼 상승된 게 아니고 그동안 상승된 거는 기대감에 형성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은 주식 투자는 기대감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래반도체. 정말 이 회사 이름 그대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제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미래반도체는 SK하이닉스하고 단독 거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수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패키지, 속칭 기술 EV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미래반도체고, 마지막 장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 종목은 AI 기술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도 같이 상승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설명해줘도 되나? 반도체 설계 IP. 이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집중하신 분들, 이거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반도체 IP 쪽으로 전체 설계를 해서 국가에서 내준 과제를 하고 있는 회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HBM 메모리에 대한 정체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상상되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니까 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답은 잠시 후 방송 시간이 2분 후에 끝나거든요. 그 장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3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제 목요일 날 뵙게 되는데 그 목요일 날까지 정답 공개가 안 됩니다. 노란톡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방송 중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입장 안 돼서 초조하고 답답하신 분들 샵 377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3772번을 통해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여기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